네, 안녕하십니까. 팜스티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지금 영하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내일은 또 더 춥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사실 저같이 노지작물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땅도 얼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도 심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럴 때 뭐 용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계 정비라든가 아니면 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지 몇 달 됐거든요. 원래 이제 노지 모짜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우스 모짜리를 전통적으로 계속 하다가 하우스에다가 차광막을 씌우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모짜리를 하다가, 하우스 모짜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너무 뭐가 여리고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몸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논에 나가면은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논에다가 원래 모짜리를 물에 담궈놨다가 그 다음 한 2, 3일 적응기간을 거치고 다시 건졌다가 이양을 하는 게 추세였는데, 사실 담궜다가 다시 건질 때 그 일이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트레이에다가 해서 바로 심어요. 근데 하우스 모짜리를 그렇게 하면 너무 여리기 때문에 몸살을 많이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지 모짜리는 대신에 엄청 튼튼하거든요. 이제 짱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노지 모짜리는 매트도 훨씬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못대도 엄청 두껍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막 집어던져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지 모짜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노지 모짜리 육묘장도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지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노지 모짜리가 온도 관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짜리 보통 4월 한 20일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냉해 피해가 한 번이라도 온다 그러면 모짜리가 잘 안 큽니다. 그리고 냉해 피해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냐면 기후변화가 너무 무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대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모짜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우스 모짜리를 하려면은 이제 지게차가 요즘에는 시골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이에다가 모판을 실어서 바로 논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트레이를 지게차가 왔다 갔다 나르거든요. 근데 하우스는 천장에서 이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면 바닥이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게차가 3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다 트레이까지 실으면은 뭐 거의 4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석분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자, 내려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선배님 농장에서 이제 이런 걸 봤거든요. 하우스에다가 이제 공구리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구리 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하우스가 좀 천장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격 규격 보조사업 하우스인데 100평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장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트랙터 로다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흙을 많이 파냈습니다. 로다로.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트랙터가 정말 오래된 D500 트랙터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버켓도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송송 났습니다. 버켓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수명을 다할 것 같은데, 땅을 파낸 이유는 석분을 올리면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석분 높이만큼. 그러면은 지붕에 대한 간섭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땅을 파냈고, 그 다음에 하우스 토양은 생각보다 엄청 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석분을 깔면은 좀 딱딱한 토양에 비해서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그 다짐 작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흙을 좀 파내서 딱딱한 흙이 나올
때까지 좀 파내고, 그 다음에 지대가 높아져서 기계가 간섭되는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좀 파냈습니다. 저 쉽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 3일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석분이 두 차의 앞사발이, 그냥 25돈 앞사발이 두 차에 5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잡석이라고 하거든요. 팥에서도 석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보면은 굵은 자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석분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잡석은 10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건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우선 석분을 다 깔기에는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잡석을 좀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좀 깔았습니다. 깔았고, 까는 것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바가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바가지로 푸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이 작은 트랙터에다 트레일러를 장착을 해가지고 트레일러로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으면서 작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최대한 나라시 작업을 로다로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라시 작업을 최대한 로다로 하고, 트랙터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우지 농협에 다짐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하우스 못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차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로타리로 한번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장에서 쓰는 토목용 그 다짐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졌는데,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그거를 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라시를 한 다음에 한번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제가 지금은 제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새로 작업을 하고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트랙터를 이용해서 한번 나라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하우스 안에다가 석분을 깔고 그 다음에 트랙터로 그 대충 이제 나라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랙터가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가장자리는 석분을 골고루 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우스 천장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톤 농업용 굴삭기를 빌려왔습니다. 1톤 농업용 굴삭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동양 TYM 동양에서 만들었고, 1톤이라고 하면 아마 총중량이 1톤 미만이어서 1톤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농업용 농기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게 원래는 5만원에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만원이더라고요. 11만원인데 다행히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5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어서 55,000원에 사다리까지 6만원에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사실 굴착기를 운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머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가장자리를 그 바가지로 왼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흙이 아니라 이제 석분이 가장자리까지 잘 펴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블레이드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은 그래도 고르게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진압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짐 작업기로 충분히 다지려고 합니다. 물을 뿌리면서. 지금 그 트레일러로 저번에 석분을 가장자리로 붓는다고 부었지만 트랙터가 지붕이 닿기 때문에 이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바가지로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을 좀 메꿨습니다. 그리고 사실 석분을 그 여기다가 깐 이 가장 큰 이유가 지게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못자리를 할 때는 지게차, 과거에는 이제 지게차가 없었는데 지게차가 있고 난 다음에는 지게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육묘 상자 트레이를 싣고 지게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못자리는 나가기 전까지도 막 물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바닥이 축축하거든요. 바닥이 축축하면은
지게차가 진짜 바로 빠집니다. 지게차는 무게가 또 3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도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석분을 깔았어요. 석분을 깔았는데 가장자리는 지게차가 사실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운데, 지금 여기 문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그 반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경만 제대로 깔아주면 되고, 이런 데는 이제 살짝살짝 덮어서 풀이 좀 안 나도록, 지금 보면은 가장자리에도 풀이 가끔씩 보이죠? 풀만 좀 안 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옛날에는 이게 농업용 굴착기가 쪽바가지, 이 바가지도 작은데 쪽바가지도 있었고 이거보다 큰 대바가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바가지 하나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기능이 그냥 일반 굴착기, 제가 지금 공투 굴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대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더 좋은 게, 이쪽 그 실린더 레바를 작동하면은 붐대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린더가 있죠. 붐대가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더 세밀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랙도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트랙을 확장하고 축소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기능 거의 비슷한데 엄청 심플해요. 뭐 계기판도 없고, 경고등 몇 개 있고, 여기 뭐 추가적인 스위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안전가드가 있는데, 안전가드는 제가 지금 뒤로 적겨놨어요. 왜냐면 얘도 가까이 가니까 저 하우스 지붕이 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장자리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우스가 파손되거나 장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6W를 운전하다가 공투를 운전하면 또 답답하거든요. 이제 그 힘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맨날 공투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1톤 이거 하려니까 사실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풀 RPM으로 하는데도 작업이 조금 굉장히 느립니다. 여기를 원래 가장자리 다 하려면 막 삽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굴착기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이렇게 잘 완성이 됐고, 모짜리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